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AMD 실적에 대한 실망에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이제 반도체주가 많이 빠졌고요. 반면에 에너지를 비롯한 다른 업종으로 분산되면서 상승 업종이 더 많은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케빈 허시가 금리를 올릴 생각이었다면 지명하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매파적이다라는 우려감을 조금 희석시켜주는 그런 메시지를 내놨고요. 우리 증시는 시가총액 빅3의 매도가 집중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같이 증시가 좀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날 외국인 투자자들의 오후장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이 종목들을 또 어떻게 하는지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어제 같은 경우는 뭐 건설, 금융, 보험 이런 종목군들 쪽으로 순환이 돌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장에서 초반 이후에 이제 어떤 업종이 두각을 나타내게 되는지 이 부분도 잘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미증시는 오늘 다우는 올라가고 S&P 500, 나스닥은 빠졌는데 업종 전체를 보면 오른 업종이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기술주 쪽, 특히 반도체주 많이 팔고 그 종목, 그 돈으로 에너지, 소재, 뭐 부동산, 헬스케어 이런 쪽으로 넘어갔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반도체가 워낙 많이 빠지다 보니까 야간 선물 지수가 4%가 빠졌습니다. 이거는 이제 4%면 대략적으로 한 200포인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증시 반도체주 약세는 우리 증시에 마이너스 200포인트 정도의 영향력이 있어 이렇게 투자자들은 생각한 걸로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슈들을 정리해 보면 우선 AMD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이던스도 향후의 실적 전망도 잘 제시를 해줬는데 시장에선 내심 아이 그거 말고 100억 달러 100억 달러는 넘게 제시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는 좀 약하게 제시하다 보니까 AI가 이렇게 붐이라면서 데이터 센터 투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붐이라면서 그 정도밖에 안 돼? 이러면은 이제 내심 실망을 한 거죠. 그래서 도이치에서는 종목별로 엇갈리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건 그러니까 비즈니스 자체가 강하다라는 걸 알지만 이게 종목 내에서 어떤 종목은 과도하게 그동안에 올랐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우려가 같이 제기가 되고 있는 거다. 종목별로 엇갈리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전체를 다 좋게 보는 단계는 지나갔어. 이렇게 또 평가를 했습니다. 또 한편 이제 엔비디아하고 오픈 AI하고 갈등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완화가 됐거든요. 오픈 AI에 200억 달러 투자한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제 갈등설은 조금 완화가 되는 분위기긴 했지만 일단 최근 들어서 노이즈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 주가도 또 하락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다음에 케빈 워시가 뜨면서 등장하면서 여기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었죠. 예,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우려가 좀 과도하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트럼프 대통령은 워시가 금리 올릴 생각이 있었다라면 나는 그 사람 지명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금리에 대한 다짐을 받은 걸로 보여져요. 예, 그런 메시지를 내놨고 CNBC에서는 양적 긴축, 그러니까 시장의 유동성을 빼가는 거, 예, 시장의 유동성을 빼가는 걸 양적 긴축이라고 하는데 이거 설령 시행한다 하더라도 시장 영향 없을 거다. 왜냐면 2022년 이후에 양적 긴축을 했는데 증시 그때 올랐잖아. 그리고 이제 케빈 허시도 시장이나 은행들 충격이 없는 선에서 할 거라서 하더라도 그래서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어. 이렇게 이제 또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룸버그에서는 최근에 가치주로 매수가 들어가고 성장주로는 자금 이탈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주가의 격차가 되게 많이 커졌거든요. 근데 이 주가 격차가 커진 게 좀 이례적인 수준까지 커졌다라는 거예요. 이건 잠시 후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좀 과도하게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한 것 같다. 이런 이제 우려도 좀 일부에서 내놨고, 그다음에 오늘 미국에도 경제지표 나왔는데 ADP 민간 고용, 그다음에 ISM 서비스업 지수 나왔는데 각각 하회하고 상회하긴 했는데 이제 중요도가 좀 낮은 지표라서 오늘 뭐 주식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뭐 주요 종목 오늘 마이크론이 10% 가까이 빠졌거든요. AMD가 급락하면서 이게 뭐 악재라기보다는 그동안에 많이 올랐잖아. 이걸 또 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슈퍼마이크론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실적 전망을 강하게 제시했습니다. 대형 데이터 센터 투자가 이어지고 있어. 이런 메시지도 남겼고, 또 일라이릴리가 오늘 되게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실적도 좋고, 뭐, 비만 치료제 잘 팔려. 그래서 실적 전망을 높일 거야. 이렇게 또 상향하면서 주가가 이제 강하게 올라갔고, 지역은행주가 최근에 관련된 ETF가 5일 연속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상 최고치 경신해서 자금이 가치주로 저평가 종목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늘 올랐는데
5거래일 만이에요. 4일 연속 하락하고 최근에 특히 소프트웨어 관련된 우려가 있었잖아요. 그런 거를 딛고 5거래일 만에 올라갔다라는 거는 좀 다행스러운, 뭐 소프트웨어 관련된 매도가 전체적으로 진정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대장주 노릇을 하는 이 종목이 올라간 거는 좀 다행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마감하고 나서 알파벳 실적, 구글 실적 나왔는데 실적은 잘 나왔거든요. 근데 일단 출발은 하락으로 출발하는데 이게 장중에 좀 우리 증시 돌아갈 때 반전이 되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알파벳 실적은 예상보단 잘 나왔다. 근데 주가 반응은 이제 발표 직후에는 일단 하락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가치주가 올라가고 성장주는 좀 밀리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러셀 1000 가치주들은 올라가는데 반면에 이건 빠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종목군들의 격차가 10%가 넘게 벌어졌거든요. 근데 이거는 되게 이례적인, 이 정도까지 벌어지는 건 이전에 2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2001년 IT 버블 터졌을 때, 그때 하고 또 한 번 2022년 하락장 때, 그때 2번 정도에 이렇게 이제 벌어진 10% 이상 벌어진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 벌어진 거는 사실 이렇게 썩 좋은 데이터는 아닙니다. 그래서 좋은 데이터는 아니라서 이걸 또 걱정하는 시각은 있어요. 근데 이제 다만 가치주가 그러니까 성장주가 너무 많이 올라서 자금이 분산되는 정도로 보면은 이제 다행인데 그게 아니라 이게 무슨 버블이 터지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면 좀 골치 아픈 거죠. 근데 그래서 어쨌든 가치주들이 좀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고 성장주 하락이 이쯤에선 좀 진정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그 밸류에이션 부분은 부담은 털어냈어요. 그러니까 선행 P, 12개월 선행 P를 보면은 고점 대비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가격 부담이 컸던 자리에서 이제는 가격 부담이 이제 없는 거 아닌가? 2023년 수준으로 거의 돌아간 거 아닌가? 이렇게 되면 오히려 가격 매력이 생길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시각도 있어서 가격 부담을 털어냈다라는 점을 또 주목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최근에 이제 그 주가에 대한 다양한 어떤 걱정을 좀 하고 있는 게 소비 지수는 되게 강하잖아요. 뭐 필수 소비재가 됐든 미소비재가 됐든 소비재가 1.5% 올라간 날 테크가 2% 이상 하락한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이 정도로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 되게 급등했는데 어떤 업종이 이 정도로 하락하는 날은 그렇게 흔하게 나오질 않거든요. 근데 이게 뭐 작년도 이후에 올해 들어서는 잘 안 나오는데 작년도 2000년도 2024년 이후에 3번 있었잖아요. 근데 그 전에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IT 버블 때나 나왔던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두고 이거 AI 버블 터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계속 나오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조금 오버라고 보는 데는 테크 업종은 원래 1분기 때까지는 약하다. 작년도 출발하고 올해하고 되게 비슷하게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 연초에는 테크 업종에 대한 포트폴리오 이제 비중 조절 차원에서 좀 부진하게 출발했다가 봄 넘어가면서부터 강하게 올라가. 근데 이제 작년도 같은 경우는 올라갈 타이밍에 딥시크 터지고 트럼프의 관세 터지고 하면서 이제 확 밀어냈잖아요. 만약에 이제 그게 아니었다면 원래 이제 연초에 좀 부진하게 출발했다가 그 이후에 올라간다. 그래서 이제 뭐 특이한 게 아니라 연초 계절적인 특성이야.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어서 뭐 지금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미증시 자체에 돈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우려를 과하게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주장들도 이제 여전히 있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코스피가 어제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오늘 미증시 어떤 움직임 봐서는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저 기준, 그러니까 5일선, 5200포인트 정도 있는 저 5일선 정도에서 튕겨서 올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지가 되게 중요하겠죠. 근데 잘 보면 추세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고점이 이렇다라는 걸 그은 게 아니라 그냥 올해 들어서 추세는 일정하게 계속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삐져나가는 움직임이 나오곤 있지만 저 틀 안에서 계속 경로로는 뭐 이탈했다가 다시 복귀하는 흐름이 나와서 추세 자체는 일관성 있게 밀고 올라가는구나 라는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수급이 근데 문제죠. 보면 외국인들이 연속 매수를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1월 20일 이후를 보면 매도를 하고 있는 데다가 이 기간에 1월 20일 이후에 8조 원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8조 원을 팔았는데 근데 그렇게 보면 또 걱정되잖아요. 근데 매도하는 거는 세 종목에 집중되어 있어요. 하이닉스, 현대차, 삼성전자. 그러니까 이 세 종목을 11조 원을 팔아서 그렇지 나머지는 안 팔았어요. 보면 생각을 해보면 이거 세 개 빼면 3조 원 순매수거든요. 그러면 이거 세 개를 왜 이렇게 팔았나? 이게 빅3예요. 빅3. 우리나라 시가총액 빅3고 올해 들어서 상승률이 어마어마한 종목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뭐 한국, 중국, 예를 들어서 뭐 일본, 대만 뭐 가령 25%씩 나눠서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있다. 그러면 한국이 너무 강하게 올라가서 한국 비중이 갑자기 확 치솟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비중 조절을 하는 차원에서 매도가 나온 걸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한국 시장 전체를 매도한다라면 다른 업종에 대한 매도도 시총 비율만큼 나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걸로 봤을 때는 아마 비중 조절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매도가 심각한 것 같지는 않은데 다만 이제 좀 연속 매수가 들어와야 되고 오늘 같이 시장이 많이 빠진 날 외국인들이 줍줍해주는 오늘 또는 내일 정도의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지도 중요한 어떤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스닥은 어제 5일선 회복하는 이틀 연속해서 5일선 위로 이제 올라서는 그런 모습이 있었잖아요. 근데 잘 보면 중형주 지수가 고점 경신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소형주 지수도 고점 경신하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형주는 주춤하고 조금 이제 주가 상승이 주춤한데 중소형주 지수는 고점을 경신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종목 장세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또 예탁금이 뭐 잠깐 이제 들어왔던 예탁금 중에 일부가 나가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예탁금이 지금 105조 원, 106조 원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라서 종목 장세에는 계속해서 하고 하락할 때 또 매수 받는 그런 움직임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좀 부진할 때 매수세가 어느 쪽으로 들어가는지 그러니까 이 부분도 또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코스닥 수급은 뭐 최근에 금융투자가 메인인데 금융투자가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그동안에는 그냥 묻지마 매수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하락하면 매수, 오르면 못 사, 하락하고 나면 그 다음에 매수할 거야. 이런 식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매수에서 소극적인 매수. 그나마 이제 매도는 안 하고 있지만 약간 이제 소극적인 매수로 바뀌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전과 같은 어떤 강력한 장세보다는 이제 조건부, 뭐가 좋은 거 나올 때 또는 이제 하락하고 나서 이제 저점 확인하고 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고 있어서 이전과 같이 막 밀어붙이는 그런 장은 지나간 것 같다. 뭐 이렇게도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예탁금은 지금 105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월말하고 월초에는 원래 예탁금 변동성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무슨 만기가 된 금융상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예탁금으로 들어왔다가 그 주식 계좌에 들어왔다가 바로 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조금 지나가야 되는데 어쨌든 추세적으로는 증시에 돈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좀 뭐 빠지면 대기하고 있던 자금이 언제든지 가동은 될 것 같다. 지금 그 정도 돈은 있다. 이렇게 봐야 돼서. 근데 이제 문제는 종목들이 워낙 많이 올라가서 이전같이 막 하고 전체적으로 저점 매수가 가동되는 그런 단계는 지나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코스닥 주요 종목들별로 보면 누적으로 올해 들어서 2차 전지가 제일 위에 가 있고 로봇하고 반도체가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게임주라든가 제약바이오는 3천당 제약 정도 말고는 좀 부진한 편이긴 하죠. 그래서 이렇게 종목들 업종별로 보면 이런 순서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같이 초반에 좀 고전하면서 출발할 때 그럴 때 이제 어떤 업종에 매수가 붙게 되는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잘 체크를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알파벳 실적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은 잘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시간 외에서도 뭐 이렇게 주가가 뭐 다른 업종 같이 터무니없이 빠지고 이러진 않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소프트웨어 우려를 좀 해소시켜주면서 좀 역할을 좀 해주는지. 그러니까 알파벳 같은 경우는 빅테크 내에서도 실적도 좋고 AI 관련된 성과도 내고 있는 기업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종목 시간 외에서 뭐 급락하는 그런 움직임은 지금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이제 좀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는지 좀 볼 필요가 있고 또 우리 증시는 시가총액 상위 반도체가 갔다가 반도체가 쉬면 다른 종목이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순환하고 있거든요. 특히 오늘같이 미증시에서 좀 부담되는 뉴스가 나왔을 때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순환하면서 지수를 방어해주는 그런 업종이 나오게 되는지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의 시총 빅3에만 매도를 집중하고 있었는데 빅3 이외에 다른 업종, 다른 종목들 쪽으로도 이제 매도가 퍼지는 건 되게 골치 아파지거든요. 그래서 좀 뭐 매도하는 업종 수의 어떤 제한적인 수준 매수하는 업종이 더 많아지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 어제 코스닥 중소형주가 훨씬 더 강하게 움직였었는데 이런 이제 중소형 종목 장세가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는지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이 지금 종목 장세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뭐 2차 전지 반도체 뭐 제약바이오 등등의 어떤 대형 업종 이외에 이제 흐름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걸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파벳이 시간에도 이제 플러스로 가고 있어서 초반 이후에 투자들이 이거 보고 주식 살까 이런 투자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어떤 업종 쪽으로 매수가 들어가는지를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수가 사실은 좀 부담스러운 자리긴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말부터 계속 이번 주 후반 되면 그 과매수권, 과열권으로 진입하는 단계 될 것 같다고 지금 ADR 상으로는 과매수권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수가 무조건 여기서부터 하락한다. 이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즈음 됐을 때부터는 상승 종목이 이제 줄어든다. 그러니까 상승 종목 많은 날이 이전보다는 조금 줄어든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차별화장이 심화되는 구간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어떤 업종으로 갈지 이런 것들 좀 집중해야 돼서 지금부터는 이제 무조건 다 좋게 볼 때는 지나가서 이제 업종별 차별화, 여기 수급 이런 것들 좀 잘 체크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하고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 제 거 텔레그램 채널 물어보시는 분들 자꾸 많이 계셔서, 시황맨 스토리, SHM 스토리. 그러니까 이게 제 주소예요. 그래서 혹시 뭐 텔레그램 채널에서 저렇게 검색하시면 되니까, 혹시 궁금하셨던 분들은 저 채널로 들어오시면, 그냥 시장 이야기, 시황만 올려드리는 거라서, 그리고 가끔 데이터, 제가 올려드리는 데이터들 있잖아요. 이거 올려드리는 거라서 뭐 어마어마한 정보가 있는 때는 아닌데, 참고하실 분, 이거 무슨 뭐 유료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오픈해서 하는 데니까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예,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